우리의 이웃 행성인 화성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탐사 로봇들이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며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사 로봇들의 이동 속력이 너무 느리고 가지고 있는 도구와 기능도 제한적인 데다가 만약 고장난다면 화성에 가서 고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탐사와 연구를 위해서는 화성에 인간이 직접 가서 탐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화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도 5천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화성까지 가는 데만 9개월 이상 걸립니다. 화성에 다녀오는 동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수년치 분량의 식량, 산소, 생명 유지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약한 몸을 가진 인간은 우주 공간에서 무기력하게 사망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수행하기 힘든 일들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화제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신체 부위를 가지고 걷기, 잡기, 말하기, 인식 기능과 같은 인간의 모든 동작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현재 화성 탐사에 투입된 로봇들은 단지 흙을 파헤치고 바위를 분석하는 수준으로 아주 제한적인 연구만 하고 있는데요.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이 화성 탐사에 투입된다면 인간과 똑같은 두 팔과 두 다리를 이용해서 거의 모든 과학 실험을 화성에서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탐사를 한다면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 우주 비행사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서 장기간 동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정밀한 탐사를 가능하게 해서 화성의 지질학적, 기상학적 특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성 탐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에 비해 더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처럼 두 팔과 손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본 채취, 과학 장비 조작, 기계 수리 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치지도 않고 필요한 휴식이나 재충전의 시간이 인간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로봇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아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화성 표면을 심도 있게 탐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정밀한 관절과 보행 시스템은 화성의 가파른 언덕이나 깊은 계곡을 넘을 수 있어서 화성의 다양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우주 비행사를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싼 생명 유지 시스템, 생활 공간, 제보급 물자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 로봇 탐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훨씬 줄어들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식량, 산소, 물과 같은 소모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간에게 필수적인 심리적, 의료적 지원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가 진단 및 자가 수리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지구에서 새로운 부품을 보내거나 수리 기술자를 보내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화성 탐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율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구와 화성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신 지연이 있습니다. 명령에 응답하기까지 최소 몇 분에서 최대 20분가량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현장에서 스스로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 환경을 분석하고 장애물을 회피하고 샘플 채취 위치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 판단 능력은 탐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서기 2040년, 인류는 화성에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냈다. 로봇은 화성의 붉은 표면에 착륙하자마자 활동을 시작했다. 첫 목표는 화성의 고대 물 흐름이 예상되는 지역을 탐사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로봇은 세심하게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바위와 퇴적물을 분석했다. 로봇의 감지기는 화성 표면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물질을 포착했다.
분석 결과 그 반짝이는 물질은 고대 화성에 존재했던 물의 흔적과 연관된 미네랄이었다. 이 발견으로 과학계는 큰 기대감에 부풀었다. 추가로 해당 지역을 광범위하게 탐사했고 지하에 숨겨진 얼음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는 증거를 추가로 찾아냈다. 작업을 계속하던 중 갑작스런 화성의 먼지 폭풍이 로봇을 덮쳤다. 그러나 로봇은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 모드로 전환했다. 폭풍이 가라앉은 후 지표면이 새롭게 드러났고 로봇은 폭풍이 휩쓸고 간 지역에서 새로운 지질 형태를 발견했다. 이 새로운 발견 덕분에 지구의 과학자들은 화성의 식민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계획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로봇은 화성에 남겨진 채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했다. 로봇의 눈을 통해 인류는 화성의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탐사 덕분에 화성은 더 이상 먼 행성이 아니게 되었다. 화성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